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부상이라고 아세요? 예, 보따리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말하죠. 요즘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서울 시내도 구석구석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여러분들께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디자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좋기는 한데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그리고 겉모습을 예쁘게 치장하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은 좀 생소하신가요? 저희는 치매나 고령화, 그리고 자살, 범죄,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20조 원 하면은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워낙 큰 돈인데요. 우리 1,000만 시민들이 사는 서울시의 1년 총 예산에 맞먹습니다. 사람도 상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마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저 동네에 산다면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세요. 소금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마포 나루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소금 장수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라고 해요. 인심이 너무 후해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옆집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데 며칠 있다 돌아오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요. 그런 동네 서울 시내 어디 남아 있기는 한 걸까요? 범죄 대상 마을이라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깜짝 놀라세요. 근데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강남구입니다. 범죄의 매력 요인이 많고 돈이 흐르는 곳이 범죄율이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지구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마을은 한때는 뉴타운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이 홀드가 되는 동안에 원주민들은 사실 돈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점점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단기 체류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는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7시에 퇴근을 하던 새벽 3시에 들어오던 너무 그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밤 11시쯤에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정말 내 바로 앞에 한 1m 정도의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왜 보안등 보면은 약간 빨갛고 노란 등 있죠? 그런 등의 특성이 역광이기 때문에 물체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원이 복잡해서 이제 오래 살았지만 헷갈린다. 여기 오른쪽,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반지하에 사시는데 매일 어떤 특정 시간만 되면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네 집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근데 이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좀 받다가 금방 풀려나요. 그러면 동네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저개발지일수록 각자 생존에 바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신뢰가 낮고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그러면 동네가 좀 안전해질까요? 영국에서도 CCTV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물론 있다는 게 위축은 될 수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그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시가 아닌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셉티드 아까 소개해 주신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 뉴타운 같은 곳에 예전에는 왜 놀이터를 아파트 제일 싼 땅 구석진 데다가 했잖아요. 아동 관련 납치나 이런 그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아파트 단지의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자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뉴욕에는 브라이언 파크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범죄율이 높았는데요. 울타리를 낮게 하고 밤에 어떤 영화 상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율이 떨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시 소금마을로 돌아가 볼까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집 밖에 잘 안 나간다. 그리고 위급해도 내가 도대체 서 있는 장소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뜨내기들이 많은 동네에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아유, 다 귀찮아.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모이게 가장 무서운 길을 좀 재미있는 길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주민들께 여쭤봤어요. 언제 그러면 바깥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요새 운동이나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길거리에서는 안 하는데 저기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뺑글뺑글 도시면서 운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그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청에 범죄에 관련 데이터를 깔고 거기에 주민들이랑 직접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사각지대들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어떤 범죄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실제로 사고를 당했던 그런 지점들도 다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이 무서운 지점들을 연결을 해서 운동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전문 트레이너 분이 직접 경사지를 쭉 도시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또 다양한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구석구석 거기에 맞는 것들을 넣게 되고 길이 되게 다채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예산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어차피 할 동네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포크레인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게 주민들의 소망이셨어요. 그래서 소금길에 이제 전봇대들을 기존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위치를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끔 전체 이제 그 코스별로 그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사인을 69개를 만들었고요. 아까 그 뻘건 등이랑 대조되게 LED 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굉장히 멀리서도 잘 띕니다. 두 번째 전략은 범인이 알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112에서 전화해서 순찰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좀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어요. 한 6가옥 정도가 일단 경찰차 출동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좀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전 지킴이 집은 일단은 몇 가지 패키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IP 카메라하고요. 여기 투광기로 해서 노란 대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 대문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SOS 사인을 바닥에 둬서 이제 여기에 가면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상벨이 아닌 비상부저를 달았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이냐면요. 부저를 일단 울리면은
경광등, 그러니까 시끄럽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일단 주민들이 내다보게 되거든요. 아, 누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내다보면서 일단 1차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주민분은 내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범인이랑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고 막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주인들은 또는 살고 계시는 그 집의 주인들은 본인을 위험에 노출시키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안전 대처 요령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전략은 스스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모든 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걸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장소에다가 뭐 어떤 택배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뭐 모두하고 이런 걸 막 거창하게 세웠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단초만 제공할 것이지 단초만 제공할 뿐이지 주민들이 직접 나서셔서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여기가 그 가압장이라는 곳입니다. 가압장이 어떤 시설이냐면요, 예전에 이제 달동네에 물을 수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상하수도가 잘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펌프로 길어 나른 도르래로 그런 시설입니다. 가압장. 근데 그 가압장이 한 96년도에 용도 폐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꾸 물탱크 주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여기를 물탱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기능을 상실하고 이게 공동화되다 보니까 밤에는 그 주변이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장을 주민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소금 나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걸 형상화하신 거래요. 가압장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 아뜰리에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 지역에서는 그 골목이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원래 주인들이 떠나면 어차피 부실 동네인데 뭘 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이 부서져도 계단이 망가져도 고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색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보수하면서 힐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랑 그 사이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환하게 벽을 칠하고 나니까 가운데 집은 처음에 협조 안 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페인트 좀 놓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에 몰래 나오셔서 이렇게 칠하셨어요. 그래서 쭉 연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찌르는 걸 너찌라고 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너찌 효과죠. 동네 그 도색에서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을 받으셔서 그런지 지자체에서 다른 이제 시도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자극적으로 보이는 게 골목 벽화인가 봐요. 그래서 벽화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전 안타까워요. 이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골목을 예쁘게 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해법이 어떤 있을 수가 없이 그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해서 그거에 맞는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도색이 만능인 것처럼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가업장의 물에 되게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는 표현 아시죠? 펌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 이렇게 버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도가 이게 물이 돌면서 펌프가 펑펑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이. 그래서 저희가 한 역할을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랑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원래 이해관계자들을 보면은 내 주머니에 50원이 마을의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공이 많아야지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싸우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런 걸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시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걸 방치하면 경범죄가 중범죄가 됩니다. 사소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사진 되게 아련하잖아요. 이 사진 보면 저런 정겨운 풍경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은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그 마을의 풍경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감시를 하면은 어떤 마음을 낳게 될까요? 경계심을 낳겠죠. 관심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낳게 될까요? 애착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